오늘 집에 있다 보니까 너무 더워서 공원에 걷기 운동하러 한번 나와 봤습니다. 바람도 좀 불고 시원합니다. 집에 있으면 선풍기 처음 틀 때는 괜찮지만 한참 있다 보면 더운 바람 나오고, 에어컨 틀다 보면 처음에는 좀 시원한데 조금 있다 보면 너무 춥고 또 꺼버리고, 온도가 아주 낮은 온도로 그 에어컨이 작동이 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공원에 한번 대낮인데도 지금 시간 한 3시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공원에 오니까 별로 덥지도 않고 바람도 좀 약간 불고 있기 때문에 걷기 운동하는 데는 좋은 것 같습니다. 뭐 귀뚜라미 우는 소리가 많이 들려가지고 제가 하는 말소리가 잘 안 들릴 것 같아요. 웬 귀뚜라미가 그렇게 많은지. 이 공원에 나와서 이렇게 걷다 보면 나는 자연이다 하고 산에서 사는 사람들 좀 이해가 돼요. 주변 환경이 푸르르고 공기도 좀 맑고 정신도 맑을 것 같아요. 아파트 안에 있다가 이 공원에 와보면 이 나무들, 푸르르는 소나무, 기타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는데 아주 나무를 보면서 약간 불어오는 이 산바람 마시면서 걷는 거 정신 건강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매미 우는 소리가 어지간히 시끄럽네요. 매미들이 평소에는 없다가 여름이 많이 나타나는 거 보면 겨울에는 어디 가서 잠자는 것도 아니고 다 죽었을 것 같은데 매미들이 뭐 어떤 생체가 매미가 되는 건지 알 수가 없고,
매미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이 건너편 공원으로 가봐야 되겠어요. 이쪽 공원 들어오려고 하면 요리 쭉 내려가야 되는데 가운데만 그냥 길러 왔어요. 매미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건너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건너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매미 소리가 좀 소리가 덜 나네요. 거의 안 나죠? 여기는 좀 조용한데 저쪽은 매미들 그 집단으로 살고 있는지 엄청 시끄러운데 여기는 조용하네요. 이렇게 해도 주인 없는 개 모양인데 혼자 돌아다니네. 대개 보면 목줄 해가지고 주인하고 같이 다니는데 혼자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버린 개 같지는 않고 작은 강아지 같은 몰라도 큰 거 보니까 가운데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바람 좀 부네. 이렇게 바람 부는 데는 조금 더 서 있다가 해야 되는데. 바람 부는 거. 저기 산천도 저기 울적 두부발이고. 맑은 물로 세수를 하면 얼굴에 물이 묻어 있으면 바람에 시원해요. 세수를 자주 하시면. 여기는 신발 벗고 맨발 걷기 하는 뭐 만들어 놓은 데인데, 저녁에는 사람들이 나와서 많이들 걷기 하는데, 지금 한낮 더울 때라 다들 집에 아마 선풍기나 에어컨 틀어놓고 집에서 다 텔레비들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신발 신으신 분과 반려동물 산책하시는 분은 일반 산책로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신발 벗고 맨발로 걷기 운동하는 곳이다, 그런 얘기죠. 황토를 좀 깔아야 되는데 황토는 좀 안 깔려 있고. 황토만 깔려져 있으면 아주 굿인데, 아주 재정이 허락지 않은지 황토는 아직 안 깔려 있네요.
부자들 감세하지 말고 세금 좀 걷어서 이런 데다 황토 좀 사서 깔고 어려운 사람 빈민들 돕기 운동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정부 정책이 거꾸로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 뉴질랜드 같은 데 가면 세금을 최고로 36%까지 낸다고 그래요. 그래도 국민들이 불평불만이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뉴질랜드는 모든 게 다 무료 아닙니까? 병원도 무료, 학교도 무료. 사회복지 국가의 그 장점은 더불어 공존하는 삶, 더불어 다 같이 잘 살자.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직장을 다니면 한 달 월급이 150, 직장을 안 다니고 집에서 그냥 쉬면 120, 쉬는 게 아니고 일자리가 없어서 일자리를 못 구해서 그냥 실업자로 있는 경우를 쉰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집에서 노는 것도 한 달, 두 달, 한 6개월이나 1년 놀아보면 지겨울 겁니다. 집에서 노는 것보다 직장 다니는 것이 시간도 잘 가고 정신건강, 육체 건강에도 좋은 것입니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 혼자 먹으면 밥맛이 별로 없는 거고 직장 다니면서 같이 동료 직원들과 어울려서 식당도 가고 어쩌다가 술을 못 먹어도 술자석에 참석해서 술 먹는 모습을 보며 대화하고 뭐 어쩌다 한 잔씩 뭐 마실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사는 것이 건강한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일자리를 나누자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와 뉴질랜드의 차이점,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웬만한 가정집에 승용차 한 대씩 다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이 승용차 가지고 다니면 몰라도 월급도 많이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도 과소비라고 하는 것이고 뭐 그런 얘기보다도 뉴질랜드와 한국과의 차이점, 한국은 자동차를 좀 손보려고 하면 공업사나 1급 정비사 같은 데 가면 하나에서 10가지 모든 걸 전체적인 걸 수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뉴질랜드 같은 데는 따로따로 있다는 거예요. 분산한 거지. 쉽게 얘기하면 문짝 이상이 있으면 문짝 고치는 데로 가고 핸들 이상이 있으면 핸들 있는 데로 가고 타이어 교체하려고 하면 타이어 가게로 가고 이게 분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나누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한 사람이 다 독차지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는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뉴질랜드 같은 데는 일자리보다도 사람이 부족해서 외국인들 이민을 받는데 한국인은 지금 안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필요해서 이민을 받는데 한국 사람이 뉴질랜드에 이민 오는 사람들은 일자리 찾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다 먹고 살만 해가지고 그것도 사람은 지능이 뛰어난 동물이라서 그런지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그냥 놔두고 쉽게 얘기하면 이제 임대 놨겠죠. 그리고 뉴질랜드 와서 산다 이거예요.
그러면 뉴질랜드 국적을 가지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직장 다니면 150만 원, 안 다녀도 120을 받으니까 그거 안 받아도 먹고 사는데 120을 주니까 꼭 먹고 알먹거죠. 그래서 낮에 일을 하고 이민을 받은 건데 낮에 골프 치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일을 안 하고 뉴질랜드 와가지고 골프나 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한국 사람을 안 받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재산이 많이 있는 것이 표출이 되면 아마 정부에서 실업자들 지원해 주는 게 아마 제자가 되리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지 재산을 한국에 놔두고 온다는 얘기잖아요. 또 한 가지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미국이나 뉴질랜드나 호주나 우리 대한민국의 그 장단점, 지금 시내 도심권 돌아다니다 보면 제일 많은 게 음식점 아닙니까? 근데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안 되는 데는 손님이 없어서 팔이 날리고, 손님 많은데 어떤 데는 바깥에서 줄 서서 대기하고 있다가 안에 있는 사람이 나가면 들어가는데 이런 음식점도 있어요. 돌아다니다 보면. 근데 음식점이 안 되는 곳은 이제 폐업을 하거나, 폐업하기 전에 양도하겠지요. 가게를 시설비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단점은 뭐냐면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람은 거짓말을 많이 하는 동물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더 좀 지나치게 말을 한다고 하면 동물의 왕초가 사람인데 동물 중 제일 나쁜 동물이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짓말 잘하고, 남한테 거짓말해서 돈 빌려가 쓰고 돈 안 갚고, 돈이 있어도 안 갚고, 없어서 안 갚는 건 이해가 가는데 얄밉게도 돈 빌려준 사람은 지하철 버스 타고 다니는데 돈 빌려준 사람은 돈도 안 갚으면서 택시나 잡아 타고 다니고, 그런 정신 상태가 불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실전에서 많이 당해봐서 잘 알아요. 사람은 겉모습은 다 좋아 보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80, 90%는 안 좋은 사람이 더 많아요. 있어도 없는 채. 빌려갈 때는 아쉬워서 빌려가 놓고 갚으려니까 돈이 아까운 거 아닙니까? 있어도 안 갚는다고요. 없다고. 저도 그런 걸 많이 당해봐서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한국은 가게를 하다가 잘 안 됐을 때 왜 가게를 넣어놨습니까? 라고 물어볼 필요도 없겠죠. 묻는 사람이 바보지요. 왜? 상대가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거짓말로 말하기 때문에 이민을 간다, 또는 몸이 안 좋아서 그만둔다, 장사가 안 돼서 그만둔다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핑계를 대겠지요. 그럼 거기에 속아서 시설비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사자. 그래서 가게를 덜컥 인수해가지고 장사해보면 안 돼서 다시 또 내놓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단점이라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뉴질랜드나 미국 같은 경우는 장사가 잘 되는 집인지 안 되는지 단번에 알 수가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모든 상거래를 식당이든 학원이든 기타 일반 소매상이든 도매상이든 모든 상거래를 카드 결제하기 때문에 지난해 매출 장부 좀 한번 봅시다. 세무서에 신고한 매출 장부가 있을 거예요. 연 매출이 얼마고, 임대료가 얼마 나가고, 인건비가 얼마 나가고, 수익이 얼마 났다, 이게 표출이 되는데 한국은 그게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카드를 100%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현금 내는 거는 대부분이 아마 다 탈세가 할 거예요. 탈세 안 하는 사람도 일부 있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탈세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저도 과거 안 좋은 일로 재판하기 위해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하다 보니까 착수금 500만 원 달라고 그래서 500만 원 줘봤는데 영수증도 안 주지 않습니까? 그거 다 탈세 아니에요? 판검사들도 그 어떤 사람들이 사무실 차려놓고도 그렇게 영수증 발급 안 하고 탈세하는데 식당 같은 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루 매출이 뭐 엄청나게 일어나가지고 하루 수입이 몇백만 원 되는 식당도 아마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세무서에 신고할 때는 매출을 확 줄여가지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오니까 뭐 적자 났다거나 돈 조금 남았다거나 이렇게 해서 대부분이 탈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직장 다니는 사람만 월급을 적게 받아도 다 세금을 내고 생활을 하는데 자영업자들은 대부분이 탈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거래를 카드 결제화하면 세금을 많이 거둘 수가 있다고 봅니다. 뉴질랜드에서 사는 한국 국민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식당 하는 사람이 한국이 참 이상한 나라다. 뉴질랜드와 같이 모든 것을 상거래를 카드 결제화하면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을 텐데 한국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지금 식당 어디 돌아다니다 보면 식당도 보면 그래요. 카드를 안 받는 식당이 있고 카드 결제하면 예를 들어서 식대가 9,000원이라고 하면 카드 결제하면 10,000원이라는 거야. 현금은 9,000원, 카드 결제하면 10,000원.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1,000원이라도 아끼려고 현금 결제 한다 이거야. 그러면 10,000원을 예를 들어서 제가 식사를 하고 줘봤을 때 영수증 필요하세요? 그러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영수증 발행 안 해요. 그냥 끝나. 어떤 데는 그냥 묻지도 않고 돈 10,000원 받았고 뭐 거스름돈 1,000원 이렇게 딱 기계로 찍어서 나오는데 현재 그런 상황이다 이거요. 여기는 공원이 한 4개 정도 좀 떨어져가 있어요. 바짝바짝 붙어 있는데 이 공원 사이로 지나가는 찻길이 있기 때문에 찻길을 건너서 또 공원, 찻길 건너서 공원 한 4개 정도가 있어요. 제가 2개 정도 지금 돌아봤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